안녕하십니까. 제가 아직 그 막걸리를 뭐 음주 방송이 안 된다고 그랬나? 음주 운전은 안 되지만 음주 방송은 될 때 하겠습니다. 음주 조종도 안 되겠죠. 예, 뭐 비행기 같은 경우 또 음주 경기도 안 되겠죠. 뭐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나 어떤 뭐 아직까지 음주로 하는 것은 아니 될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시골에서 막걸리 한잔 하고 일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법으로 제재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손이 못 미치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 생각합니다. 음주 작곡, 음주 작사, 음주 집필 이런 것들이 뭐 법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한잔을 하겠습니다. 자, 꿀 뭔지 모르지만 꿀입니다. 꿀. 아, 더불어 뭐 뭐 뭐 땅콩 같은 거 제가 그 탑스타 하지원 씨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이건 제 소설에 이제 들어갈 이제 각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물을 95대 5 정도 95대 5 정도 지금 막걸리를 섞었습니다. 한 9대 1 정도. 칠 대 3 정도. 이제 꿀맛을 한번 볼까요? 꿀맛. 저는 결과론자로서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각본으로서 지금 저는 하지원의 남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건 꿀입니다. 꿀. 어우, 야, 이 달미 상당히 좋네. 제가 하지원 씨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만약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하겠느냐. 우선은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학교가 관공서인가요? 이런 정도의 지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학교나 관공서를 가서 제가 누군지를 일단 알려주는 거죠. 저희들이 그 뭐냐 그 사물을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선입견
선입견 단어 한번 끝내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려. 제가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이제 교육을 받는 거죠. 지역 감정,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카르텔이 왜 존재하느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서울대 졸업생이면은 아무래도 관심을 더 받을 테고 어리버리해 보이는데 어리버리해 보이는데 하지원의 남편이고 서울대 출신이고 그러면은 저는 후광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가 하지원 씨를 등에 업으려고 하는 게 빛을 등에 업고 제가 일을 한다는 거죠. 하지원 씨는 지금 본연의 일을 함으로도 저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하지원 씨는 슬립백을 추면서 본인의 방송 일을 하는 게 본인의 일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일을 하고 저는 하지원 씨를 등에 업고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욕심은 어디서 오느냐? 자본주의가 물론 좋은 쪽이 많이 지금 드러나 있지만은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또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로서 모든 게 자본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 누구의 지금 막걸리를 지금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지금 방송에 취해 있는 겁니다.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술은 제가 윤활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거지만은 오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이 지금 잘 나오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버벅대는 사람인데 말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이라든지 폭력이 왜 이루어지느냐? 그게 다 자본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내가 이효리 씨도 상업적 광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예로 건강식품을 본인이 먹었는데 자기가 건강식품을 먹어서 본인이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이미지를 심어주고 본인의 전파력을 사용해서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다이어트 약을 먹어서 이효리 씨가 그렇게 몸매가 된 게 아니거든요. 이효리 씨는 몸매가 그러는 중에 그냥 광고를 찍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때 광고를 그만둔 계기도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만뒀다고 이제 인터뷰를 쇼프로에서가 이야기를 했었고, 다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 마음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돈이라는 거죠. 자본이라는 거죠. 물론 이효리 씨 같은 그런 긍정적인, 적어도 바탕이 긍정적인 사람이 돈이 많으면은 분명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면 홍길동 같은 거죠. 홍길동도 어떤 불합리한 그런 관리들의 돈을 착취해서, 착취가 아니야, 도둑인가 그건 그 당시는. 그때 어쨌든 저게 좀 언변이 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왜?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선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효리 씨가 선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효리 씨는 어떻게든 돈이 많아지면은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안 좋게 쓸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오늘 우스갯소리 짓고 농담 쪼지만은 지금 3시간의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3시간의 방송. 한때 제가 아프리카 TV로도 했는데 저는 그걸 생방송도 하고 이게 저장도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제 수준에는 저장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접고 유튜브로 이제 이렇게 전파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전파력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크지 않는 한, 제 키야 178이지만 그 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하철에서 물론 힘들죠. 힘들 때는 저도 눈을 감고 앞을 주시하지 않습니다. 앞을 주시하면은 적어도 어르신들이 보이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양보를 안 해줄지언정 제 마음은 불편하거든요. 그런 최소한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어르신이 계시는지 건장한 청년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만은 그래도 조금 편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가. 힘들면은 좀 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른을 공경했을 때 서로를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당연히 저는 30대에 건장한, 제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30대에 건장한 청년인데 불구하고 좀 다리 부상을 입었어. 제 옆에는 여든 되신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분은 정정하셔. 그러면은 그분께서 저를 양보해 줄 수도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교통약자라는 것은 그 상황에 약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주변을 둘러보고 적어도 손짓이라도 하고, 제가 말없이 가면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은 빈자리라고 생각하고 착석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어르신, 호명을 하고 이 자리는 제가 그 자리에서 2m, 3m를 벗어났지만 그 자리는 그 어르신의 호명했던 그 어르신의 자리다라고 인지를 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리를 앉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타는 중에 못 들어서 앉으실 수 있지만은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는 앉는 분들이 안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저희 서민들도 그렇지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게 있느냐? 꼬리 물기, 양보 운전. 제가 운전할 때 보면은 여유 있게 가면은 양보가 됩니다. 제가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가는데 차가 안 밀릴 때 뭐 10분, 20분이면 갈 겁니다. 제가 1시간 전에 출발했어. 급할 게 없겠죠. 그것이 시간의 여유지만은 시간의 여유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자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촉박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부자들도 촉박하게 살아가거든요. 그 차들이 지나가는데 그 같이 경쟁을 하면서 가는 그런 상황들. 경쟁을 조금 했다 손 치더라도 내가 먼저 갔으면 미안하다고 비상등 한번 켜줄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뒤에 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욕 한번 할 수 있는 거고, 아이씨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아이씨 씨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야지. 그걸 가지고 보복 운전으로 이어지면은 그거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짜증날 때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10분의 영상을 찍으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서두도 없고, 지금 뭐 3시간 해도 서두도 없지만 지금 3시간을 제가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여유가. 어떤 얘기를 해도 되고 잠깐 한눈을 팔아도 될 것이고. 이 막걸리도 폭주 기관차처럼 벌컥벌컥 마실 게 아니고 음미하면서 3시간을 마실 수 있겠죠. 쉬기 정도만 오게. 사실 시원은 한데 에어컨이 조금 시간이 걸려야 따뜻해지거든요.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지원 씨의 남편으로서 활개를 친다면 코로나 시대 때 마스크를 다 썼듯이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DNA 대조를 한다고 홍보를 하고 인지를 시켜준다면 사람들이, 우리가 CCTV 있을 때 어떤 행동에 대해서 동작이 나오는 거하고 같은 의미인 거야. 그 사람이 담배꽁초를 하나를 버렸다고 해서 착하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끼어들기 했을 때 내가 끼어들기를 했다고 그 사람이 나쁘다 착하다, 내가 양보를 안 했다고 그 사람이 나쁘다, 그런 것들은 우리 이 복잡한 사회에서 어렵다는 거죠. 의식을 바꾸자는 거죠. 의식을. 저는 누구? 저는 대스타 하지원의 남편으로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를 거들면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렇게 하지 하면서 저의 영향력이 커질 거라는 거죠. 이 일을 누군가가 한다면은 분명 누군가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바뀌지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횡단보도 우측 통행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운동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것도 운동보다 또 작은 표현 뭐라고 해야 되지? 체험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은 그 운동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운동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도 우리가 현실에서 그게 나오는 상황이 좀 미비하다는 거죠. 저는 그 영향력을 더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 쾌락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제가 하지원의 남편으로서 매번 강연을 하기보다 여행도 다니고 싶고 어떤 체험도 하고 싶고 뭐 두루 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방송에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면 축구를 하면서도 야구를 하면서도 하지원의 남편으로서 어떤 뭐 골기 대회처럼 축구를 하지만 범죄 없는 세상 만들기 이름을 걸고 한다면 그걸로도 강연하는 그 못지않게 더 이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파급력을 가진다는 거죠. 지금 저는 개똥벌레입니다. 요즘에 그 유행하는 노래인지 있는 노래인지 있었던 노래인지 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반짝이는 별인 줄 알았는데 개똥벌레라고 그러던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제가 하지원의 남편이 된다면 저는 별이 될 테고, 지금 저는 개똥벌레라는 거죠. 우리의 과학 발전, 좌회전 신호, 통행이 많이 없는 좌회전 신호에 감응 신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나 좋은 과학의 그 활용인가요? 저는 그것이 좀 더 발전해서 이제 기본적인 대로변 사거리에도 대기하는 차량들이 파악이 된다면 적어도 그만큼만 신호를 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뭐 계속해서 밀려온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보통 하던 대로 운영을 해도 되지만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로 뭐 심야 같은 경우에 대로변에 똑같은 시간을 접목을 시키면은, 똑같은 시간을 부여하면은 세대밖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없는데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다음 신호를 줘도 되거든요. 왜?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온 차는 또 처음이기 때문에 또 신호가 바뀌어서 기다려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대가 지나가고도 대낮하고 똑같이 30초인지 몇 초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들이 허비가 되지 않느냐. 우리는 과학의 발전됨을 이제 활용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AI의 노래를 부르는 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우리는 이제 활용을 해서 어디서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무단횡단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이제 하게 되면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로변이나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저는 뭐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당연시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로변이든 뭐 1차선 뭐 골목길이든 뭐 2차선이라고 해야 되나? 왕복 1차선이라고 해야 되나? 적어도 신호가 두 개가 연결된 건널목이 보행 신호가 한 200m가 되는지 뭐 300m가 되는지 300m까지는 안 되려나? 하여간 그 사이에 있는 그 두 신호등이 같이 바람 부릴 때가 있을 겁니다. 뭐 중간중간 저는 그런 걸 목격했고 그런 곳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맞춰서 그러면은 적어도 그 200m 사이에 그 공간에는 차들이 파란불이 되어 있는데 꼭 그 횡단보도 앞에까지 가서 설 이유가 있느냐 말이죠. 그 두 개의 신호등이 보행신호 파란불이 됐다면 그 어디서라도 차량은 멈추고 사람은 그 200m 공간에 어디라도 편하게 횡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합리적이지 않냐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의식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무단횡단으로 인식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식이 바뀌었다면은 차량이 멈춰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건너가고 얼마나 이로움냐는 거죠. 인천공항에 다리를 하나만 놓지 다리가 없었을 때 배로 갔는데 다리가 놓고 또 다리를 또 놓고 또 다리를 또 놓고 왜 놓느냐는 거죠. 그 비용을 다 어쩌려고. 서울 한강에 다리를 하나만 놓고 돌아서 가면 되지 왜 그렇게 놓느냐는 거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는 거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모든 부분들을 무단 횡단이 아닌 합법적인 횡단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져도 된다는 거죠. 당연히 사람이 오면 차가 멈춰야 되고 당연히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건너면 안 되고 이런 바탕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약속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또 부자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깨끗한 물을 달라고 하는 곳에 저는 후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따지고 보면은 술 한잔 하지 말고 이 막걸리 한잔 하지 말고 보내도 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네요. 뭔가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막걸리로 인생을 좀 더 논하고 저의 스트레스를 이 이 술을 또 뭐라고 하는데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술로서 저도 스트레스를 뭐 풀기도 하고 그런 뭐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비례라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도 후원을 해야 되거든요. 순간 또 제가 할 말이 없어지네. 그렇게 비례하면서 저는 왜 안 하냐고. 저도 100원이라도 저도 후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최종 까방권 저는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 스스로가 일을 하기 때문에 후원금을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따로 후원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변명이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배꽁초 쓰레기 이제 말씀드렸죠. 물론 낚시터의 쓰레기도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나오는 길에 학교 화단이 제 눈에는 정리가 되지 않은 걸로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안 하시나? 이렇게만 치부할 게 아니고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요즘에는 체벌도 금지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초리도 금지가 되고 체벌이야. 체벌이 벌하고 매하고 같이 있어요. 하여튼 그건 없어졌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노동.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 일렬로 쫙 서서 우리는 돌 가리고 돌을 가려서 한쪽으로 버리고 잡초 제거를 하고 우리는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걸 꼭 지나서 추억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그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내 집을 가꾸는 것과 같은 그런 거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부모들이 동의한 학생들이나 또는 학생 스스로가 인정을 했다거나 적어도 그런 상황에 있는 학생들은 그 관리를 해도 되지 않느냐. 한 번씩 전지가위로 가지치기도 하고 잡초 제거도 하고 물론
장갑 같은 경우, 뭐 또 도구 같은 경우는 또 뭐 또 지원을 뭐 해줬던 것 같고 해줘야 되겠고, 아니면 또 뭐 집에서 각자 가지고 와도 되는 거고. 그런 그 도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화단을 가꾸면은 그 보람도 있지 않겠느냐. 내가 이 화단을 가꿨다. 그게 노동 착취라는 말을 쓰면서 뭐 부정적으로 뭐 일을 많이 한다,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정도. 우리가 술을 마셔도, 저는 시골에 가서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서울에서 술을 마시면은 마냥 술만 마시거든요. 저는 시골이 좋은 이유가, 술 맛이 나려면 일을 해야 됩니다. 뭐라도 톱질이라도 도끼질이라도 괭이질이라도 삽질이라도 뭔가 그렇게 일을 했을 때 술 맛이 좋아지거든요. 그냥 가만히 술만 마시는 게 아닌, 일을 하고 술을 마셨을 때 이게 배가 되듯이, 내가 학교에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체육 시간에 운동도 하지만 노동이라는 그 보람도 느껴본다는 거죠. 그 전지를 하는 것에 전문성을 띨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학교 운동장도 최첨단으로 인조잔디가 깔려있고, 천연잔디가 깔려있는 것도 뭐 뭐 봤던 것도 같고, 그만큼 좋아진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도 실제 잔디밭에서도 뭐 몇 가닥 잡초가 있을 수도 있고,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도 잔디가 해진 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보수를 한다든지, 어떻게든 내가 내 집을 가꾸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학교를 관리를 하는 입장이지, 뭐 노동을 착취한다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 또 뭐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 연예인분들이 쓰레기를 줍고 환경운동 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저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저는 제 운동을 더 상위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그분들도 쓰레기 줍는 운동을 하고 취지가 버리지 말라는 취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쓰레기를 버리면 누가 버렸어? 이거 주워야 되겠다. 이제 거기에 끝나지 않고,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각인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경규 선생님이 양심의 정지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나도 그렇게 지켜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보더라도, 깨진 유리창이 있으면은 누구라도 한 번 더
깨어보는 거고, 누구라도 한번 깨보는 게 당연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무의식 중에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깨진 유리지가 없어. 항상 CCTV가 우리를 보고 있어. 옆에 사람이 보고 있어. 친구가 보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 의식 속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터를 아는 형님의 아들 둘을 같이 이제 데리고 갔는데, 아들 둘에게, 그러니까 뭐 조카라고 이제 표현하면은 조카 둘에게 쓰레기 줍는 것을 제가 알려줬습니다. 왜 낚시터를 가가지고 낚시하는 걸 안 알려주고 왜 쓰레기 줍는 걸 알려줬느냐? 그 낚시터에 쓰레기가 많았거든. 우리 자식들하고 만약에 낚시터를 갔으면은 뭔가 여유롭고 그런 좀 유익한 경험이 되어야지, 왜 낚시를 가서 쓰레기 줍는 운동을 하고 있느냐 말이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낚시터에서 왜 쓰레기를 왜 버리고 오는 거죠? 등산을 갔을 때 우리가 되가져오기 하지 않습니까? 등산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도 했었고, 조금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런데 낚시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프로필 사진에도 배수구에 담배꽁초를 많이 찍어서 이제 프로필을 만드는데, 프로필 사진을 올리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지저분하게 왜 이런 지저분한 걸 올렸냐? 저의 메시지입니다. 하재원의 남편으로서 그 영향력을 미친다면은 더 빨리 범죄 없는 세상이 오겠죠. 저는 그 날을 꿈꾸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지라도 제 소설에서는 또 본명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탑스타라고 하겠습니다. 소설에서는 탑스타랑 바보치상이 결혼해서 그런 업적을 남기고 영향력을 미치고 사회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현실로 안 되니 가상으로 저는 제 삶의 목적이라고 목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또 저랑 하지원 씨가 또 관계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뭐 만에 하나라고 하겠지만은 0.999는 뭐 1이라고 본다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하지원 씨랑 결혼할 가능성은 0.0000000이라고 말하겠지만 그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0.0000000이 있다고 저는 생각할 겁니다.
자, 좀 잠깐 좀 쉬어가자면, 나무의 가지치기는 나무를 괴롭히는 걸까요? 나무를 가다듬어 주는 걸까요? 가지를 이렇게 싹둑싹둑 자르는데 그게 고통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머리 이발을 하듯이 이 정도의 개념으로 받아줘야 될까요? 가지치기는 그래도 분재, 가지치기는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분재는 긍정적으로 보되 의문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분재라는 것도 상당히 가꾸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표현하자면 못살게 군다고도 하겠지만, 그렇게 가꾸어서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사랑을 하려고 그렇게 가꿔주는 건데, 아니면 그걸 못살게만 군다고 봐야 되나? 분재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북한산에 인수봉인지 어딘지 몰라도 그 암벽 그 중간쯤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이름도 있을 테고 유명하긴 한데 제가 잘 모르고 그냥 이 정도만 아니니까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바위 틈에서 난 소나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존귀합니까? 희귀합니까? 물론 바위에 치는 또 나무들도 많이 있지만 그 경사면에 그 낭떠러지에 그러니 그게 더 예술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분재도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환경을 만들었지만 그 인수봉의 그 중간 절벽의 나무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듯이 그 분재목도 우리가 아름답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은 해보는 거죠. 그리고 먹는 것의 장난. 자, 식당도 참 어렵게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남들에게 주는 이제 음식을 판매를 하는데 거기도 정직했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김치를 재사용한다. 그것도 그 김치의 재사용이 씻어서 김치찌개를 끓인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그 김치가 식당에 남은 김치가 아니고 지금 내 밥상에 남은 김치라고 봤을 때는 그건 다시 우리는 냉장고에 넣거든요. 왜? 그건 내가 먹던 거기 때문에. 남이 먹던 것을 다시 먹는다. 그건 사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씻어서 김치찌개로 끓인다면 그건 얼마나 또
문제가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기는 합니다만, 이건 답이 안 나오고 너무 문제가 좀 길 것 같아서 재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하시죠. 저는 옆 테이블에 닭백숙을 먹고 있고, 우리 테이블에 닭백숙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테이블에 4명이고 저 테이블에 3명이 있어. 근데 저 테이블에 3명이 먹다가 말고 먼저 간다고 이제 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옆 테이블에 그 백숙을 물론 덜어서 먹은 백숙이거든요. 그럼 나는 그 백숙을, 남은 백숙을 제가 덜어 먹겠느냐 안 먹겠느냐. 그럼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겠죠. 저 사람들이 일행이냐 일행이 아니냐. 저는 모르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다고 저는 본다는 거죠. 예로 저 테이블이고 저 테이블도 우리 일행이고 이 테이블도 우리 일행이야. 우리 8명에서 골프를 갔습니다. 그런데 8명이 다 알지는 모르거든요. 이 팀 2명 서로 모르고 저 팀 2명 서로 모르고 결국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소개를 안 했으면은 옆 테이블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 될 테고, 내가 소개를 했을 때는 우리는 일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괜히 뭐 옆으로 좀 센 그런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음식물을 재사용한다는 거 하지 말며 또 청결 유지하며 유통기한 확인하며, 왜 나 먹을 것처럼 하기. 이 나 먹을 것처럼 하기라는 건 말도 사실 좀 부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 내 집 화장실처럼 사용해라 라는 말도 부정일 수 있습니다. 왜 내 집 화장실은 깨끗하게 하고 남의 화장실은 깨끗하게 하면 안 되나? 또 이렇게 또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남의 화장실은 더 깨끗하게 써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남의 화장실처럼 써야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혼술하니까 이 반잔에 반병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거의 뭐 반병 이거는 한 6분의 4 정도 되려나 남은 게. 이거는 반 정도 되겠다. 반 이상이려나? 반 이하이려나? 반 정도나? 반 이상이려나? 서두 없이 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제가 누구의 남편? 하지원의 남편. 왜? 하지원 씨의 빛이 나는 하지원 씨를 등에 업고 제가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저번에 한번 동영상을 이렇게 쇼츠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는 게으른데 포부가 큰 사람은 위험하다고 이야기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게 딱 저를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부지런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큰 포부가 있다는 거죠. 이런 큰 포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저는 그거거든요. 물론 결혼 이런 것들은 하나의 문제라고 봤을 때 저의 사상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결혼을 한다, 집을 뭐 만든다, 차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생활적인 수단에 가까운 거고, 제가 환경 운동을 하고 밝은 사회 운동을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사명 같은 거예요, 사명. 야, 바둑 선수들이 5시간을 앉아서 있는데 저 지금 한 시간도 안 앉았는데, 야, 어깨 쪽하고 허리 쪽하고, 야, 이 하중이라고 해야 되나? 하중이 느껴지면서 상당히 피곤해지네요. 물론 술의 영향도 있겠지만, 야, 이게 희한하네. 여러분, 모르는 거는 모르는 겁니다. 알아가려고 하면 됩니다. 어떻게든 오늘 와서 제가 좀 시기가 있는 것 같고 횡설수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잠도 오려고 하고 시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정신이 없으려고 그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하지원의 남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저 혼자로는 영향력이 없다. 영향력이 없다고 제가 안 할 것은 아닙니다만 하지원의 남편이고 싶다. 소설 속에서 탑스타의 남편이고 싶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 밝기만 하여라. BTS 멤버 중에 한 명이 또 무리가 됐는데, 정도야 빅뱅의 멤버 승리만큼은 안 됐지만 그래도 구슬수에 오르고 있으니 제가 다시 판사 정치상으로서 빅뱅이 영원히 빅뱅을 벗어나지 않는 벌을 내리고 슈가가 영원히 BTS를 이탈하지 않는 벌을 내려서 밝게만 살아가고 밝은 선한 영향력만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의미는 꼭 없지만 1시간을 1분 남았습니다. 1시간을 표정 연기로 채워보고 싶네요. 뉴진스가 일상생활 공유를 많이 하는데 뉴진스 님도 같이 동참해서 우리 범죄 없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요. 여러 연예인분들, 여러 영향력 있는 분들, 저는 한낱 개똥벌레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십시오. 충성. 살아가면서 뵙겠습니다.